안녕하세요. 오늘 코비드-19 사태에 대처하는 SAP 아리바의 혁신적 제안을 주제로 한 세션을 담당할 SAP 구매 솔루션 컨설턴트 전혜진입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SAP 아리바 라이브 버추얼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은 약 20분 동안 SAP 아리바를 통한 공급업체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데모를 좀 포함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나면은 별도로 약 10분 정도의 Q&A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제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잠깐 킵하셨다가 이 Q&A 때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SAP 아리바 라이브 버추얼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제 URL을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고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 URL을 타고 들어오시면은 SAP 아리바 라이브로 액세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등록 작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SAP 아리바 라이브가 무엇이냐를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리바 라이브는 SAP 구매 솔루션 아리바의 연간 가장 큰 대륙별 오프라인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리바를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들 또는 검토하시고 있는 잠재적 고객, 그리고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급업체,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여러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서 SAP가 제시하는 구매의 비전 및 방향성, 그리고 솔루션 안에 새로 출시되는 기능들,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비저너리 제공할 수 있는 로드맵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고요. 더 내려가서는 인더스트리별로 아니면 고객의 베스트 프랙티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네트워크 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원래는 이제 대륙별로, 즉 미주, 그리고 유럽,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SAP의 모든 오프라인 행사들이 이제 버추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바 라이브도 버추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사이트로 개설이 되게 됐는데요. 물론 이렇게 전환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지만은 좋은 점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비용과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제공하는 컨텐츠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분들께 쉽게 액세스하고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SAP 아리바 라이브 버추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SAP 아리바 라이브 버추얼 홈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오프라인 행사지였던 라스베가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메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키노트 아젠다, 스피커스, 브레이크아웃 세션스, 스폰서스, FAQ,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메뉴는 키노트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세션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키노트 아젠다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키노트는 9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SAP 구매 솔루션 전체 수장인 크리스 헤이든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SAP가 바라보고 있는 구매에 대한 비전, 구매의 혁신 접근 방식, 그리고 어떻게 구매가 기업의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분은 정치학 전문가이신데 유라시아 그룹과 G0 미디어 프레지던트인 이언 브레머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건과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AP 리더십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키노트를 전달하고 있는데 또한 고객들도 그들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he Best Transformation, 이 동영상은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루실 트루켓으로부터 그들이 현재까지 진행했던 구매에 대한 전이, 그리고 향후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는 그런 내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키노츠 메뉴에는요, 다양한 전문가, 그러니까 내부, 외부 또는 고객, 그들이 전달하는 키 메시지, 그리고 비전, 인사이트들, 이런 내역들을 담아놓은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매 영역별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있는데 크게 콜 프로큐먼트, 크로스 포트폴리오 앤 플랫폼, 서비스 앤 엑스터널 워크포스, 그리고 소싱 앤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네 가지 브레이크아웃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콜 프로큐먼트를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역은 SAP S4하나와 아리바 솔루션이 연합된 구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조달 구매 영역에 아리바 솔루션 이노베이션 및 로드맵에 대한 탑픽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로스 포트폴리오 앤 플랫폼은 짧게 요약하자면은 기술적인 측면, 즉 플랫폼적인 측면과 아리바 네트워크 그리고 ERP 시스템과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전략, 이노베이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서비스 앤 엑스터널 워크포스인데요. 점차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 구매 및 엑스터널 워크포스, 즉 임시직이죠. 임시직 인력 구매에 대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적으로는 서비스 구매 및 엑스터널 워크포스 구매 전문 솔루션인 SAP 필드글라스랑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싱 앤 서플라이 체인 브레이크아웃 세션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전략 구매 영역인 업체에 대한 소싱, 계약, 공급업체 관리, 그리고 서플라이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으로 직접자재, 생산자재, 원자재, 각 회사에서 분류하는 이름이 다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직접자재 영역에 대해 업체와 생산 계획에 대한 협업, 재고 협업, 발주 협업, 품질 협업 등을 수행하는 서플라이 체인 콜래보레이션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와 있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전문가들 또는 고객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4가지 동영상을 먼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4가지 동영상을 먼저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되는 이런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화두로 둔 토픽들을 정해서 먼저 이렇게 4가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 4가지의 추천 동영상에 대해서 좀 브리프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lution for Supplier Management and Risk Innovation and Roadmap.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소싱 앤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SAP 아리바 솔루션 중 공급업체 관리 및 리스크 솔루션이 있습니다. 공급업체 관리는 협력사 등록, 거래를 위한 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 그리고 업체가 우리 거래상에서 프리퍼드 벤더인지 아니면 소울 또는 맨데토리 벤더인지 이런 업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관리,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부적격 심사 등 다각도로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플라이 리스크 솔루션은 조금 이따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정보들을 아웃사이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피딩 받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 두 솔루션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와 서플라이어 리스크 솔루션에 대해 AI, ML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최근에 제품에 반영된 새로운 피처, 그리고 향후에 계획된 이노베이션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Accelerated Procurement Transformation with the Three High Impact Options, S4HANA with Ariba인데요. 좀 제목이 길죠? 이 내역은 브레이크아웃 세션 콜 프로큐먼트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SAP S4HANA 및 아리바 솔루션을 활용해서 2020년 구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형성된 ERP와의 네이티브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새롭게 탑재된 센트럴라이즈된 구매 역량, 센트럴 프로큐먼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큐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옵션은 SAP의 제품 전략, 높은 ROI 달성, 그리고 구축을 위한 기간 단축 및 레가시의 영양 최소화를 고려한 옵션인데요. 첫 번째 옵션은 멀티플 ERP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비용 항목에 대한 실시간 비저빌리티를 향상시키고요. 통합 구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으로 주로 멀티플 ERP 인스턴스를 보유하시고 있는 고객들, 그게 SAP ERP가 되든 또는 넌 SAP ERP가 되든 모두 포함해서요. 그런 고객들 중에서 통합적으로 구매 비용하고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 옵션은 S4HANA 센트럴 프로큐먼트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멀티플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고 매핑하고 연동하고 이럼으로써 비저빌리티를 했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훨씬 줄이고 이전 방식으로 모두 계약 생성, PR, PO 생성 등은 다 백엔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센트럴 프로큐먼트는 이것을 중앙 집중적으로 버추얼 뷰를 제공함으로써 비용,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내역들을 가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센트럴 프로큐먼트를 통해서 각각 백엔드에서 만들어진 개별 PR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소싱 프로젝트로 만들거나 또는 하나의 PR을 애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역량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요. SAP S4HANA 또는 ECC와 아리바 네트워크를 네이티브 연동하는 옵션인데요. 이 네이티브 연동이라는 의미는 사전 프리빌트된 API를 통해서 ERP와 연동함으로 빠르고 쉽게 전 세계의 모든 공급업체와 단일 네트워크, 즉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달 구매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네이티브 인티그레이션은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급업체가 EDI로 협업하기를 원하던 또는 포탈을 통해서 연결되던 또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협업하던 시스템적으로 연동에 대한 고민을 고객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은 아리바 네트워크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리바 네트워크가 공급업체가 원하는 연동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연동을 위한 미들웨어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요. SAP S4 하나에 연결된 아마존과 유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아리바 바잉 UX가 결합된 옵션입니다. 즉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간접자재 영역, 즉 생산 소요량에 의해 발주가 아닌 사용자 요청에 따른, 즉 캐탈로그를 통해서 구매 요청을 하는 이제 예들인데요. 주로 뭐 컴퓨터를 산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지급하는 노트북 또는 아이패드를 한다던가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쇼핑 카트에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매 요청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구매 경험이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옵션은 아니지만은 일단 SAP에서 바라봤을 때 올해 2020년 빨리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완성하기 위한 옵션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제 각각 회사별로 니즈, 그 다음에 환경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 브레이크아웃 세션 소싱 앤 서플라이 체인 밑에 있는 이노베이션 앤 로드맵 for 다이렉트 소싱입니다. 이 토픽은 기업에서 행해지는 소싱 중에서 직접자재, 생산자재, 소싱에 특화된 솔루션인 다이렉트 소싱에 대한 제품 방향성 및 이노베이션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별 스페시픽한 소싱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요. 제조 산업에서는 봄 기반으로 소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리테일일 경우에는 아티클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소싱이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싱 비용에 대해 제품 원가뿐만 아니라 제조 비용,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브레이크다운하여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필요한데요. 이런 생산 집적자재 특성에 맞는 소싱 프로세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다이렉트 소싱이고요.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세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브레이크아웃 세션 크로스 포트폴리오 앤 플랫폼 밑에서 찾으실 수 있는 Roll into the 2020s with the Cloud 플랫폼입니다. 이 발표는 IDC 애널리스트 분이 직접 하시게 되었는데요. 크게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토픽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예측하기 힘들고 급변하는 현 시대에 구매의 트렌드는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미래에 점점 더 비즈니스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전환할 것이냐는 전문가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DNA 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고 클라우드,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은 사고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많은 우리들의 DNA 체인지를 요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SAP 아리바 라이브 버추얼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컨텐츠도 추천해드리고 요약도 해드렸습니다. 본 세션 이후에 보내드릴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담은 구매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구매 솔루션이 갖춰야 하는 기술, 기능, 플랫폼적인 역량, 그리고 고객의 보이스로 전달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및 미래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를 통해서 지금 모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속하신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션은 서플라이어 리스크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전달해드리는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SAP 아리바를 통한 공급업체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SAP 아리바 라이브 벌추얼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팬데믹 상황이 SAP 대면 이벤트를 어떻게 고객과 소통하게 하는 방식을 바꾸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코비드-19는 1918년 세계보건기구 출범 이후 세 번째 팬데믹으로 선언한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세계에 끼치는 질병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은 팬데믹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거리두기, 도시 봉쇄, 학교 폐쇄까지는 이런 사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은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후의 삶을 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는 벌써 이제 팬데믹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이 감기와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문구처럼 팬데믹은 우리의 통상적인 사업 수행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연속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인력의 재배치를 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예전의 삶,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요. 미래 변화 7대 요소인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구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중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구매 관점의 핵심 변화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급속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가 미치는 미래 변화 7대 요소를 언급한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요. 기술의 혁신, 진화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비드-19 상황에서도 ICT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모바일 기술 등을 통해서 확진자 동선 알림 또는 실시간 언러 체계를 갖고 있고요. 또 10년을 앞당겼다는 공교육의 온라인 교육화, 그리고 원격 의료 플랫폼, 또는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고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업무에서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소통 방식, 원격 업무 환경하에서 구매의 디지털 방식의 업무 전환은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유연하다고 생각된 것이 이번 위기의 발빠른 업무 전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버추얼 미팅, 재택근무가 사실 문화적으로 잘 수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렇게도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생각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한국 고객들에게 버추얼로 솔루션 소개를 한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번에 많은 프랙티스를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매 입장에서도 우리가 구매를 시스템화 시켜놨다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디지털화라는 것은 모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지식, 소통 방식이 디지털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고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번 사태에 의해 기존 거래선이 붕괴가 돼서 새로운 대체업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계약을 맺고 발주를 내야 하는데 서로 오프라인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도 있다 하더라도 단절된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협상 그리고 서명을 위해서 몇 주를 소비하거나 또는 서명을 위해서 뭔가 이번 팬데믹에서 폐쇄된 사무실에 도장을 찍으러 온다던가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해야 돼서 업체 발굴이 끝나게 되면은
디지털 계약으로 디지털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승인도 온라인으로 승인이 끝나면은 승인 시점, 완료된 시점에 전제 서명을 할 수 있는 태스크가 트리거 되어서 전자서명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페덱스나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 디지털화된 환경으로 전자서명이 이뤄서 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디지털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강화.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주제이죠. 세계화가 되면서 그리고 국경 없는 질병 시대에 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급업체의 다양한 리스크는 우리 사업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현 시대의 리스크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법 개정으로 우리의 공급자, 공장이 폐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고 CEO의 비도덕적인 윤리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리스크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리스크를 다양한 소스처로부터 거의 리얼타임으로 센싱하시고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유형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소스 오브 서플라이를 사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산업별로 조금 틀리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우리는 거래선이 확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업체 소싱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면 맞는 말씀이지만 항상 이 시대에는 새로운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전문가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바 네트워크는 430만이 넘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업체를 발굴하거나 오픈 소싱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든 필요하신 품목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한 예로서 아리바 미국 고객은 아리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번 팬데믹에 병상기구를 소싱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대체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전에 발굴된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우리와 거래하기에 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환경적 또는 품질적 자격이 되는지를 사전 심사하고 검토하는 해서 레디 시켜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리바를 통해 개선되는 공급업체 리스크 관리가 무엇이냐를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우리는 재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기관을 연동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얘기는 뭔가 글로벌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정보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바는 포괄적인 리스크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공급업체의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활용인데요. 대부분의 재무 중심이든 아니면 특정 소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시던 많은 수작업들이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담당자에 대한 휴먼 해석에 의해서 의존적으로 이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요, 정보의 수집부터 시작해서 해석, 그리고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스코링까지 자동화할 수 있도록 아리바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인데요. 리스크 진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회사마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고 모든
체계화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스라고 하신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분산되고 단절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산업별로 개인별로 별도의 포맷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프레임워크화 시켜서 리스크 유형별 무엇을 진단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설립해야 되는지를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체계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황 분석입니다. 기존에 뭔가 리스크 정보를 획득하시면 대시보드를 일부는 구성하실 수 있고 또는 리포트 형식으로 엑셀 기반으로 제공할 경우가 많은데 정말 리스크 관점에서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리스크 정보입니다. 글로벌 다양한 소스 및 리스크 관리 전문 기관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포괄적인 리스크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보강된 공급업체 정보와 신용평가 정보, 저희가 글로벌 던앤브레스트라든가 래피드 레이팅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신용평가 정보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강제 노동력.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스트 레이버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관이랑 연동해서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60만이 넘는 다양한 글로벌, 그 다음에 로컬 뉴스 미디어, 그리고 블로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이죠. 5분마다 지금 새로운 부정적인 사건들 아니면 긍정적인 사건들 이런 경고 정보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경보에 대해서는 글로벌 재난정보 시스템 GDAX와 연계를 통해서 이 공급업체 위치 기반으로 재난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컴플라이언스 체크인데 규제 및 규정 위반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엑시저라는 서드 파티를 통해 가지고 제재 및 감시 목록 모니터링, 반부패 뇌물수수 위반, 이런 규정 및 준수 위반 보고서들을 생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소스, 즉 내부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공급업체들을 정보를 획득해서 공급업체의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소스적인 포괄적 리스크 정보의 획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정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규정 또한 중요합니다. 아리바에서는 리스크 카테고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정 및 법적 컴플라이언스, 환경 및 사회, 재무, 운영 이 관점으로 리스크를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그 밑단에는 여러 가지 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즉 규정 및 법적 컴플라이언스의 사건 유형으로는 예로서 제재 및 감시 목록에 등록이 돼 있다던가 뇌물 부패가 발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법규 보완의 사고가 있었다던가 이런 다양한 인시던트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및 사회도 인권, 노동 문제, 건강과 안전, 환경 재난 이런 다양한 인시던트들이 이 환경 및 사회 카테고리 안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신용평가에서 받는 정보 외에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혹시라도 인수합병이라든가 합작투자, 손실 발생이라든가 재무적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운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단 아니면 여러 파업, 생산 중단 이런 문제들에 인해서 운영상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들을 인시던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시던트는 지금 저희 SAP 아리바에서 200개가 넘게 규정화하고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상 팬데믹이 추가된다던가 새로운 리스크 요소가 발생을 했을 경우는 이 인시던트 유형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활용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합성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리스크 담당자들이 개별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일부 정보가 피딩됐는데 이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직접적으로 피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터넷 롱테일까지도 자동 수집하고 합성해서 두 번째 세멘틱 애널리시스와 ML 기반으로 이 정보가 어떤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유의미한 리스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리스크 계수화, 즉 이 공급업체의 리스크 점수가 얼마냐라는 대시보드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 사이트로부터 얻어진 리스크들을 얼러트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의 리스크 진단, 통제 및 이슈 관리 프레임워크를 아리바에서 제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가 모니터링이 됐으면은 각각 리스크 담당자별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요청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리스크에 대한 진단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진단 요청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 유형이라든가 공급업체의 위치라든가 회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서 리스크 통제 프레임워크가 자동적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의미는 통제돼야 되는 영역, 그리고 리스크 타입,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규제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역들이 앞에서 진단 요청을 했을 때 만들어진 답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스크 통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워크에는 당연히 진단 수행 요청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내재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리스크 진단을 내부 리스크 담당자든 아니면 공급업체한테 전달을 해서 에비던스, 즉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취득해서요. 결국 이 리스크가 통제가 유효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별도로 이슈 관리를 해야 되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통제가 완료되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리메이닝 리스크에 대한 이슈 관리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워크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인 리스크 통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시보드, 즉 현황 분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때 좀 더 비주얼라이즈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리스크 현황 및 실시간 추적된 피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데모 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이 리스크 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및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급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공급업체 마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사들 중에서 모든 업체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자재, 펜이라던가 컴퓨터를 사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들은 사실상 워크로드를 증가시킬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비저빌리티를 확보해야 된다는 업체들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랑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포텐셜 잠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등록할 때는 많은 정보들을 요하지는 않고 있고요. 업체의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올리시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객들은요, 공급업체가 아니라 그들의 경쟁업체 또는 고객들도 업로드 하셔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을 가지고 일단 아리바에서는 이 공급업체 프로파일에 대해서 인리치먼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올리신 서플라이어 이름, 그다음에 주소들이 정확한지, 왜냐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들어가고 리스크 트래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강화 프로세스를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이 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로부터 ongoing 리스크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법률 및 기재, 사회환경 윤리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 재난재해 운영, 이런 리스크 4개의 카테고리별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 리스크 카테고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위험에 대한 점수화, 즉 서플라이어가 법률 및 규제에는 리스크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계수화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감지된 리스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단계별로 내부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서플라이어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동영상을 틀어서 저희가 솔루션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진 않습니다. 먼저 교체 시기와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이제 구매 솔루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교체 시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구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든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수작업들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구매의 모든 내역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뭔가 인사이트도 얻고 난리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어렵다던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서로 다른 업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내 업무를, 즉 구매 업무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기술과 이제 운영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노후화가 돼서 계속 메인터넌스라든가 아니면은 기능을 계속 추가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브라우저의 단종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금 업무 환경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시스템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백본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엑셀이든 월드든 뭔가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태스크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이런 미래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런 관점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장성이라는 거는 현 시대가 사실상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비즈니스도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글로벌리 확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변화하는 조직, 그 다음에 그런 니즈를 시스템적으로 빨리 수용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들, 즉 구매가 바틀렉이 될 수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확장에 대해서 좀 유연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으면은 뭔가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리스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업체 기준이 있나요? 비디오도 보시고 제가 솔루션 소개도 보여드린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 회사마다 모니터링 하시고 싶은 공급업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더메스트에 뭐 1000개가 있는데 그걸 다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10개를 모니터링 하시겠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일단 아리바 서플라이 리스크에다가 올리시게 됩니다. 즉 기준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정하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데이터를 저희가 리스크 정보를 가져오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아까 보여드렸어요. 60만이 넘는 데이터 소스, 미디어든 블로그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크롤링해서 가져오는데 거기에 인시던트, 즉 이 공급업체의 리스크가 노출이 돼 있다라면은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굉장히 영세한 자그마한 회사에서 달걀을 납품한다. 예를 들어서요. 그랬을 경우는 어렵겠죠. 그렇겠지만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서플라이어들이라고 그러면은 업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예를 들면 상장 회사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고객이 정하시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그 공급업체에 대한 노출이 됐을 때, 리스크에 노출이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기준 또는 신용기관과 연계된 협력 기업 모두가 가능한지요. 이거는 신용평가 재무적인 리스크를 말씀하신 건지 맞나요? 재무적인 정보는 정보는 재무 리스크 정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던앤브루스트든가 아니면 래피드 레이팅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던앤브레스트는 사실상 국내의 나이센 DMB의 모회사예요. 즉 나이센 DMB에서 관리하는 로컬 벤더들, 서플라이어들의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매번 같지 않지만
국내 구축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도 시스템이 이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업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예. 사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업체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IT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으실 텐데 그런 작은 업체에서도 이거 클라우드형이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인 구매 솔루션에 뭐 업체에 대한 비딩이 필요하신 솔루션도 있고 조달이 구매를 위한 것도 있고요. 구매 엔드 프로세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모듈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를 파악하셔서 그 솔루션을 도입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구축이든 운영이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운영과 저희가 모든 메인터넌스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기업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스탠다드 프로세스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진 고객들도 저희가 템플릿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회사에 맞는 규정,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별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UX를 완전히 바꾼다든가 이런 옛날에 온 프라미스에서 하시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요. 프로세스, 팀, 뭐 승인 플로우, 그다음에 규정 이런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5가지, 6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더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0분이라는 시간, 한 50분 됐죠?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바 라이브 버추얼을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그 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Please don't take my love away. Please don't take my love